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좀 느긋하게 지내볼까 합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히로세 유코, 펴낸 곳은 걸담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수필가이자 편집자, 마음과 몸, 하루하루의 시간, 먹는 것, 사용하는 것, 사람과의 만남,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글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의 생활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중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50대. 그 아름다움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떼어낸 듯한 아름다움입니다. 행동, 말하는 방식, 목소리의 톤,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에서 시원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젊고 예쁜 사람은 몇 명 알고 있지만 아름다운 50대는 좀처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 목소리, 동작, 모습이 모두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벅차오릅니다. 그 사람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상대방까지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몸은 매일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몸은 변합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입니다. 정갈한 공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따뜻한 공기나 물처럼 투명한 공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젊음의 싱그러움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의 나였다면 지인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만난 후부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는지, 다리를 꼬고 앉지는 않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옷이나 화장보다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도 체형도 성격도 다릅니다. 나는 나로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습과 행동은 의식 하나만으로도 변합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벌꿀 이야기. 예전에 일 때문에 하와이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하얀색의 유기농 벌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농후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벌꿀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드넓은 양봉원은 푸르른 녹음 속에 있었습니다. 벌꿀을 만드는 사람은 리처드시라고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히피가 되어 하와이에 정착한 후 양봉가가 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벌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 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스푼의 벌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꿀벌이 한 스푼의 벌꿀을 모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립니다. 벌은 우리를 위해 꿀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에게서
꿀을 나눠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맛있다며 별 생각 없이 먹는 한 스푼의 불꿀은 꿀벌 한 마리의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리처드 씨는 벌에게서 나눠받은 꿀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열 처리 대신 사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되지 않고 불꿀 본래의 영양과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 스푼의 불꿀이 꿀벌이 평생에 걸쳐 모은 전부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불꿀에 대한, 꿀벌에 대한,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변했습니다. 괴로움 속에도 깨달음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숨겨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힘듦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서강이 비치듯 문득 이 시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 전까지는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만 들었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 스스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나 고민을 듣게 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잘하지 못하는 일이었지요. 내 일만으로도 벅차기도 했고 내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되도록 마음을 다해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일상적인 교류만으로는 그 역사에 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등에 짊어진 것 중에는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에 짊어진 것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보이지 않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평화를. 대부분의 싸움은 작은 불만이나 분노가 점점 커져서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에 마음이 좋지 않으면 작은 일에 분노가 일고 싸움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싸움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등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평화를 이라는 말은 그 개개인의 노력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흔히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작은 평화가 깃들고 그 작은 평화가 퍼져나가 이었고 커다란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싸움은 좋지 않다, 평화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곳부터 평화롭게
해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음속에 작은 평화를 하고 생각하면 어느새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나는 그 말을 잊지 않도록 수첩에 써두었습니다. 돌아보고 반성하는 과정은 나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좋은 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때,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 해는 좋은 해가 아닌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도 풀리지 않아도 인생의 소중한 1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럴 때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를 다른 사람 탓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어땠는지를 반성해 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작업은 자신을 원점으로 되돌려 줍니다. 어른에게도 롤모델은 필요합니다. 롤모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 바닷가에서 만났던 노부인입니다. 멋진 검정색 수영복을 입은 그녀는 홀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80살도 넘어 보였지만 누구보다 여유롭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외국의 바닷가에 갔을 때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나이, 성별, 체형에 상관없이 각각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수면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시간, 해변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자신까지 행복해집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노부인과 만난 건 그런 풍경 속이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벤치에 앉아서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백발에 가까운 금발과 주근깨가 잔뜩 생긴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특히 매력적이었는데 미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즐거워 보이는 그 모습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금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참 후 노부인은 바다에서 나와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벤치 뒤에 작은 커피숍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부인이 내 옆을 지나치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내게 엔조이 하고 한마디를 한 후 센것 웃고는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멋지다. 저런 모습으로 나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나 자신. 나는 하야마에 살고 있지만 업무 약속 등은 도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야마에서 도쿄까지는 버스와 전철을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장거리 이동은 힘든 일이지만 작은 물통을 들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외출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멀다고 느껴지는 거리도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많이 지쳐 있으면
그 정도로는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특등실을 끊어서 여행 기분을 내기도 합니다. 조금의 비용을 추가해서 즐거워진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특등실의 좌석은 등받이가 젖혀지는 리클라이닝 시트라서 이동하는 1시간이 휴식시간으로 변합니다. 짧지 않는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이처럼 조금의 보너스를 더해주면 일상 속에 있는 수많은 즐겁지 않는 일, 끓여지는 일, 성가신 일이 즐거운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고맙습니다가 좋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추자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내렸습니다. 아이는 내리면서 운전기사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버스 안은 온화한 공기로 가득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집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무언가를 했거나 해줬을 때 서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차를 끓여주면 남편이 고마워하고 말합니다. 남편이 커피를 내어서 가져다 주면 이번에는 내가 고마워하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우체통에서 편지를 가져다 주었을 때, 빨래를 걷어줬을 때, 어느 한쪽이 운전을 했을 때 등 생활 속의 작은 장면마다 고맙다는 말을 꼬박꼬박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도 고마워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고맙다는 말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친절에 대한 인사로는 고마워라는 말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몸이 그렇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을 넣으면 마음속은 그대로 닮아갑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마음에도 좋은 것을 넣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서 의식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밀려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으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TV를 자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스위치 하나로 필요 없는 말과 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리고 맙니다. 시간도 많이 빼앗깁니다. 가끔 보고 싶은 방송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맞춰 보거나 녹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책을 읽는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납니다.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몸을 위해 음식에 신경 쓰듯이 마음에 넣는 것에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고 상쾌하게 보내는 처자를 롤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